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엠팩 오디오 압축 방법에서 5가지 소리 인지 특성, 아무튼 소리 인지라는 게 perceptually weighted characteristic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5가지 특성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번하고 요번하고 이제 바꿔서 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 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복습사항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할 내용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소리를 사람이 듣는데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였죠. 사람이 20Hz부터 20,000Hz까지 소리를 듣는데 균일하게 듣는 게 아니고 3,500Hz 근방을 가장 잘 듣는다 그랬어요. 그게 음계를 이야기하면 라음을 가장 잘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주파수가 낮으면 점점 못 듣고 또 높으면 점점 잘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들리는 소리가 바로 크리티컬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미니멈 크리티컬 레벨. 그게 3,500Hz를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잘 못 듣고 높으면 못 듣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럴까? 이제 그것은 여기에 귀의 특성이 결국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귀는 머리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수영을 할 때, 혹시 수영을 할 때 그냥 기마개를 하지 않고 수영을 하면 머리에 물이 들어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물 깊숙하게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귀를 통해 가지고 물이 침투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물속 깊숙하게 뭐 한 5m 이상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그 압력 때문에 결국은 귓구멍이 파열이 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런 구조로 이제 귀가 되어 있고, 이 귀의 센서는 결국은 사람의 두뇌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조사를 해봤어요. 6.25 전쟁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폭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죽는 예는 상처를 나거나 뭐 그래가지고 하는데, 치명상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죽는 예는 별로 없대요. 상처를 받아서 고통은 심하지만. 근데 그 폭탄이 떨어질 때 내는 충격음 있죠. 쾅!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고막을 파열시키고 결국은 이 귀 안쪽에 있는 신경을 파괴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 정적도 들리지 않으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나오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지만 이거는 네이처지에도 나온 거예요. 네이처지. 여러분들 유명한 저널 중에 물리, 자연 쪽에 네이처지가 있고 과학 쪽에는 사이언스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도 이제 거기다 내려고 막 이렇게 목표를 잡아요. 내가 이렇게 뭐 네이처지니 사이언스지에다 내겠다고 그러니까 뭐 나보고 말이죠, 뭐 건방지다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나는 꿈도 못 꾸나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지. 여러분들도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가면서 포부를 살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제가 실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제 유명 논문 인덱스 조사를 해보면은 숭실대학교에서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교수가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1등을 유지하는 거 왜 했겠어요? 그 논문 하나 내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국제 유명지니까. 그런데 왜 하느냐? 그건 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한 몇 년 전에 인터뷰 같은 거 자주 오고 그랬을 때 이야기를 했죠. 노벨상 받는 게 앞으로 꿈입니다. 나 분명히 꿈이라 그랬어요.
근데 난 꿈도 못 꾸나요? 그 노벨상 받는다고 말을 했다고 그게 뭐가 금방진 거예요? 그 목표가 뭔가 있어야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이 있었으니까 내가 숭실대학교에 뭐 하버드 대학, 뭐 프린스턴 대학, 아니면 뭐 MIT 공대 나온 그런 많은 교수님들이 있어도 그분의 업적을 나는 충분히 능가해가지고 숭실대 국제 유명 논문지 인덱스 있잖아요. 스코퍼스 인덱스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강의할 때 큰 소리를 일부러 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저는 마이크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오디오 전문가지만은. 왜? 마이크를 쓰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기계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내 목소리로 우렁차게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졸리는 거를 깨워준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래서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 뭐 숭실대학교 있으니까 안 돼 그러는데, 저는 숭실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정보통신부 뭐 이렇게 대학원 지원사업 이거 20년 전에 지원해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팀장을 하고 제안서 그 주재를 해가지고 주관을 해서 10년 동안 숭실대학교에 그 지원을 받는데 아주 고문을 했어요. 그 한해로 저쪽에 이렇게 가면 그 우리 운동장 그 북쪽 약간 모퉁이 있는데 거기에 벤처관 있죠? 그 벤처관을 지을 때 그때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지었어요. 그럴 때 그 짓는 비용이, 땅은 있지만 짓는 비용이 63억 원이 건물 비용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0억 원은 내가 중기층에 제안서를 내가지고 우리 팀하고 해가지고 따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꿈이 없었다면, 창업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전국 1위는 숭실대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나 꿈이 없었으면 그 노력했겠어요. 일단 서울대가 가져가고 연세대학교 가져가고 고려대가 가져가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돈이 없으면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라성 같은 대학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따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꿈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숭실대에 나왔으니까 무슨 학력고사 순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월급을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도 얼마든지 세계 최대의 어떤 기술자가 될 수가 있다. 세계 최고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도 원래 교재에 없는 내용 같은 거를 많이 넣어놨어요. 자, 이제 다시 이 본교재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귀가 달려있고 여기에 귀 안쪽에 고막이 있어요. 근데 그 고막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귀의 특성이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귀가, 부처님 귀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 돌아다니면서 불상을 보면 알지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 귀는. 위도 뽕긋하고 아래도 뽕긋하게 돼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위는 두툼하게, 아래는 이제 가름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귓구멍도 이렇게 보면은 박쥐는 구멍이, 바늘구멍 같은 게 귀에 달려있는데 그게 안쪽까지 그냥 바로 일직선으로 뚫려 있어요.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게. 근데 사람의 귀는 이 귓구멍이 일단 손을 넣어 보려 그러면, 손가락을 넣잖아요. 넣어 보려 그러면은 이 손가락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요. 한 1cm, 2cm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좁은 터널이 있어가지고 그 끝부분에 고막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는 안쪽으로 한 5cm 정도 들어가서 고막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1cm, 2cm 정도 되는 요 앞 초입에는 이상하게 그게 좀 넓어요.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새끼손가락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막혀있고 또 작은 구멍이 더 진입을 1, 2cm 해가지고 그게 고막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손가락을 쑥 넣는데 고막이 닿는다 그러면 아마 고막 파열이 많이 되겠죠. 이런 그 특성을 왜 만들어 놨느냐, 그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람의 귀의 특성 있잖아요. 인지 특성에서 3500Hz를 가장 잘 듣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단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1, 2cm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우리는 그거를 혼이라 그래요. 혼은 뭐냐면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 HORN이라고 그래요. 그 혼이라는 나팔 자체가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으면 고막 귓바퀴에 부딪히고 해서 모아져 가지고 여기 귀 구멍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다시 정폭이 돼요. 그렇게 정폭이 돼 가지고 결국은 들어오는 소리가 3500Hz다. 3500Hz가 제일 잘 들어온다는 거죠. 자, 아무튼 저음을 잘 들으려면 이 귓바퀴가 커야 돼요. 울림의 파장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귓바퀴가 크지 않으면 이 귓바퀴를 여러 개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 자, 그렇지만은 귀는 조그맣잖아요. 귓바퀴가 큰 게 동물 중에 뭐가 있나요?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코끼리는 저음을 잘 들어요. 저음 중에서도 평상시에는 5Hz에서 15Hz 정도로 코끼리가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들으면 5Hz에서 15Hz, 이 헤르츠라는 거는 1초의 떨림수예요. 근데 1초에 5번에서 15번은 사람 귀로 들리나요? 그게 크다 그러면은 이게 신체 중에 표피 있잖아요. 이게 피부를 통해 가지고 떨림을 느끼기는 해요. 근데 귀로는 못 받아들여요. 귓바퀴가 작아가지고. 그쵸? 또 소리를 낼 때도 입이 크면 저주파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입이 크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길어요, 이게. 푹 그러면서 이걸 내면은 이게 큰데, 이 코가 길면은 저음이 나온다. 저음이. 그러면 저음이 나오면은 OS 15Hz 정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코끼리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코끼리 쌍들하고 막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통신을 해요. 근데 사람은 옆에서 들으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팀이 한 7, 8년 전에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여기 서울대공원이 여기 가깝죠. 과천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펀지 팀이 촬영하기로 하고 해서 서울대공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스펀지가 했을 때가 한 7, 8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무렵에 동물에 대한 걸 많이 했어요. 동물 PD라고 아무튼 알려져 있는 그 PD하고 갔는데 일단 녹음을 했어요. 우리가 녹음을 딱 해가지고 상황이 오전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이 코끼리가 한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암놈 2마리하고 쓴놈 1마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둘이 뭐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그 암놈끼리 싸워요. 싸우는데 뭐 소리는 안 들려요. 뭔지 모르지만 막 화를 내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녹음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소리를 한번 들려줬더니 막 도망을 가요. 귀에 안 들리는 소리를 들려줬더니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도 녹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3가지 상황에 대해서 녹음한 거를 영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녹음한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 들려줬더니만은 그 소리에 따라서 오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귀는 그냥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왜? 20Hz 이하는 못 듣잖아요. 20Hz 근방의 소리가 나더라도 한 7, 80dB 이상의 큰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귀의 특성이 사람하고 코끼리는 다르다. 코끼리는 귀가 커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코끼리는 또 입도 크고 코도 길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낼 때 그런 소리밖에 나요. 근데 코끼리가 내는 소리를 우리는 언제 알 수가 있느냐? 흥분해가지고 뭐 싸움하거나 그럴 때 잉 그러면서 내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만 우리는 들어요. 그게 한 400-500Hz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때 또 코끼리가 우는 소리라 그러게 돼요. 코끼리가 우는 소리 이외에는 우리는 옆에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저주파를 들어요. 너무 크면 사람이 못 듣는 초저주파를 들어요. 거기 20Hz 이하를 우리는 인프라 사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초저주파라고 그래요. 이런 소리는 동물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저 필리핀 뭐 스리랑카 이런 해변에 가면은 그 쓰나미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쓰나미 소리 탐지기가 있는데 그 소리 탐지기는
초저주파음을 듣는 거예요. 초저주파음을 듣고 그 소리가 나고 나서 한 20-30분 후에 쓰나미가 오니까 전부 높은 산이나 고층으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쓰나미 경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보다 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초저주파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스리랑카 국립공원에 있는 코끼리들은 고산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다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아무튼 피해를 크게 봤다 그래요. 자, 귀의 특성이 물리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데 사람의 귀의 크기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귀가 작고 사람이 크면서 귀도 커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신체가 좀 더 커지면 귀가 커졌다 그러면 훨씬 더 고주파음은 못 듣고 저주파음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노화돼도 그런 정상이 있지만 이 귓바퀴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주파 쪽을 많이 듣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소리가 들르면 한 2000Hz에서 4000Hz 사이가 먼저 요 새끼손가락이 먼저 들어가죠. 한 1-2cm. 이 들어가는 요 위치까지 거기에 호흡이 돼 있어가지고 나팔 모양이 돼 있어서 정폭이 일어나서 그 소리가 키워져가지고 요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고막이 존재해요. 고막이 있고 이 고막은 이 떨림인데 그 떨림을 어떻게 감지해요? 우리는 떨릴 때 손을 이렇게 대보면은 피부 같은 게 이렇게 마치 되는 것처럼 진동판에서 손을 대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나올 때 대면은 드르륵 하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근데 소리는 공기 전달보다는 고체나 액체를 통해서 훨씬 더 손실 없이 잘 전달돼요. 그래서 이 고막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면 고막의 진동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이소골이라는 연골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체는 아니지만 액체 고체가 섞여 있는 이런 연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고막이 흔들리더라도 뒤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밀어주는 지지대가 있는 이소골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소골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추근기에 보면은 추근기가 이렇게 바늘이 달려 있잖아요. 그 바늘이 무거워요. 이 무거운 거를 지지는 하고 소리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탁 돌려놓으면 바늘이 딱 올려지는데 이런 구조가 바로 이 귀에 진동판에서 이렇게 센스 쪽으로 연결하는 달팽이관이 센스인데 연결하는 이소골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소골. 그래서 골이 여기서 딱 지지가 돼 있고 무거운 거나 힘든 거나 고막이 밀리고 그런 거는 여기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소리 전달은 떨림은 바로 이렇게 중심에서 소리가 바로 전달돼 가지고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여러분들 팥 알죠? 단팥 같은 거. 이 팥이 직경이 0.5c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달팽이관이 여기 딱 붙어 있는데 2바퀴 반이 말려 있어요. 달팽이관이라고 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는 센스가 잘 붙어 있는데 요 초입에서는 20,000Hz를 감지하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15,000Hz, 10,000Hz 해가지고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점점 세세하게 100Hz, 90Hz 뭐 이렇게 하면서 안쪽까지 이 센서가 즉 신경세포의 감각기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을 와우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달팽이관 이것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달팽이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센시티비티가 있어요. 근데 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그냥 이소골이 입구에만 떨리면은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참 하나님의 이 창조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고체가 이렇게 떨리고 있으면 그 떨림을 안쪽으로 잘 전달해 주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떨림 막 이렇게 탕 해가지고 이 실로폰 같은 게 떨릴 때 물에 쫙 넣어봐요. 그럼 물이 탁 튀기면서 그 소리가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떨림이 고체끼리는 잘 연결되다가 고체에서 액체는 약간 손실이 있지만 액체를 통해 가지고도 별 손실 없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관은 이 팥 0.5cm 직경의 팥 구조로 되어 있지만 2바퀴 바늘이 걸려져 있는데 말려져 있는데 그게 그 안쪽이 전부 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고 물 안쪽에 여기에
상당히 이제 센스가, 센스 있잖아요. 예, 감각 그 기관이 털로 돼 있어요. 육모세포라고 하는데 털이 붙어 있는 세포예요. 그래야 물에서 흔들리는 것 자체가 털을 통해 가지고 이 세포에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털이 다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이 털이 흔들리면 물속에서 그러면 그게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센스가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0.5cm의 직경밖에 안 되는 이런 팥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는 달팽이관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가 막힌 구조 아니에요. 요즘 뭐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도 그런 센서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아무튼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갖춰져 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소리를 감지를 해요. 자, 그럼 전달이 어떻게 돼요? 고막 자체는 고체가 떨리면 그게 이소고를 통해 가지고 이 안쪽 입구까지, 달팽이관 입구까지 연결해주면 여기에 액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액체가 결국은 소리 전달을 잘한다. 자, 그러려면 이 액체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체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 내부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그런 걸러지는 여과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순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귀가 염증이 생기거나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수영장에 가가지고 막이를 안 하고 하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염증이 생긴다. 뭐 그것도 한 이유는 되지만 여기에 고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요 자체에 이소골이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게 묻어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여기 액체 내에 달팽이관 액체 내에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외과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이 사람의 오감은 그걸 풍요롭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결국은 원리를 알아야 고장이 나면 고치잖아요. 이렇게 생체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고치는 작업, 장비를 만들어주고 진단하는 것을 의료생체공학자라고 그래요. 내가 10년 동안 그것을 스타디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에 나는 보강을 하는데 그 보강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고 그러는데 전부들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입증을 하는 거를 내가 직접 막 달리기를 하면서 입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를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거기를 알려고 그러면 이 내부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소리를 마이크로폰으로 받아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의 발생 원리 또 감지 원리 이건 이제 인지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 들어오는 거는 이해했어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숙제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는 숙제 올리는 게 인간의 귀가 3D 오디오를 청취하는 원리인데 그게 내가 이제 소리 이야기에다가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람이 귀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 센서, 달팽이관은 2개잖아요. 2개. 2개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180도밖에는 감지를 못해요. 왼쪽에서 들리냐? 오른쪽에서 들리냐? 이렇게 180도 있죠? X축, Y축, X축에 이렇게 있으면 X축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감지하는 걸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달팽이관이 2개가 있으면 귀가 2개니까 그러면 180도밖에는 인지를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인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앞에하고 뒤를 어떻게 감지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딱딱 쳐봐요. 앞에서 들리는 소리네. 또 뒤에서 들리는 이걸 감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지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귓바퀴 때문에 그래요. 이 귓바퀴가 없으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 소리바퀴를 구분 못해요. 왜냐면 소리가 동시에 앞에서 들어오면 이쪽 앞에서 들어오나 뒤에서 들어오나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오랜 경험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소리는 귓바퀴가 약간 앞으로 누워져 있죠. 이렇게 앞으로 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커요. 근데 뒤로 들어오는 소리는
감도가 이 뒤에 막혀가지고 차폐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렇게 옆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이 시차가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 딜레이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앞에서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고 양쪽이 동시에 들어오죠. 또 뒤에서 들어올 때 좀 늦게 들어오고 위쪽 아래쪽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소리가 돼가지고 소리 울림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것을 인지해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하는 시간의 차는 얼마냐? 50ms이라고 그래요. 0.05초 이내에 시차를 갖는 걸 갖고 앞에서 들어오는지 뒤에서 들어오는지 구분을 해요. 그러면 앞만 아니고 이 앞 좌측, 저 앞 우측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은 앞인데 여기에 작게 들어오고 여기 많이 들어오면 여기 요 정도 기울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시차가 저 앞바퀴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소리 반사음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몇 차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들어와요. 소리가. 그러니까 세 가지 특성이 겹쳐서 들어온다 그러면 앞에서 들어오는 소리. 뒤에서 오면 뒤 고막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딜레이가 사방팔방으로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360도로 느끼죠. 360도. 앞에 앞좌측, 앞우측, 그 다음에 뒤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60도 어디든지 눈을 감고 들으면 어디서 들리는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혹시 헤드폰을 끼면은 헤드폰을 가지고도 입체, 360도 음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 시차를 줘가지고 뒷바퀴에서 타고 들어오는 소리로 만들면은 그러면 충분히 이게 앞에서 들어온다, 뒤에서 들어온다, 앞좌측이다, 앞우측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두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에 의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인지 훈련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들어왔을 때는 앞좌측, 앞우측, 뒷좌측, 뒷우측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마이크 두 개 가지고 이렇게 360도를 방향을 받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위하고 아래까지는 구분돼야 안 돼요. 위에서 감지하는 거, 아래에서 감지하는 거. 소리가 다르죠? 이상하게 마이크가 두 개는 180도밖에 안 되는데 360도까지 하는 거는 깃바퀴 때문에 그런데 위하고 아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바로 깃바퀴가 위의 깃바퀴와 아래 깃바퀴 모양이 달라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두툼한 거에 부딪혀가지고 내려오고 아래서 올라오는 것은 가늠한 거에서 스치면서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게 소리의 차이가 미수한 소리의 차이와 시간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걸 가지고 밑에서 오는지 위에서 오는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뒷바퀴가 위가 두툼하고 아래가 가늠하고 그러면은 위와 아래 소리가 들어오는 게 다르죠. 요런 또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 온폭 파여진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소리가 약간 거기서 머물다 더 내려오고 그래요. 아래서 올라오면 그냥 반사파만 있어가지고 그대로 수룩 하고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구조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 귀가 3D는 뭐예요? 360도 뿐만 아니고 위에 Z축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입체 공간에 있는 거를 다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3D 오디오가 되잖아요. 헤드폰으로 요렇게 뒷바퀴에서 이렇게 들러오는 이런 걸 가지고 헤드폰으로 얼마든지 위에서 헬리콥터 타다다다닥 소리하고 아래에서 들리는 뭐 탱커 두루룩 하는 소리 이걸 얼마든지 우리가 구분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폰으로도 요즘은 다 그런 걸 구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3D 고글이라고 있잖아요. 안경 있죠. 이렇게 3D 그 사이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고글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건 소리는 2D로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좌우 180도만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3D로 이렇게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입체 음량을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그러면 이렇게 위로 쳐다봤더니만 헬리콥터가 막 돌아가요. 그럼 여기서 투투투투투 막 소리가 들려요. 이게 움직이면 위에 소리를 더 크게 해줘야 되죠. 아래를 이렇게 봤더니만 뭔가 이렇게 잠수함이 스르륵 하고 지나가고 내려봤으면 스르륵 하는 소리가 더 크고 헬리콥터는 작게 들리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요 깃바퀴를 통해 가지고 위아래에서 들리는 이런 위상차 그 다음에 소리가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리는 이런 걸 가지고 3D 오디오를 구현하는, 입체 음량을 구현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지 해외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든가 멀티미디어 이런 장비는 비프 사운드가 주류였어요. 근데 한 15년, 10년 전부터는 이제 일반 컴퓨터 오디오라 그래가지고 한 2D 정도만 되게 했어요. 그래서 5.1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론트 앞에 스피커를 두고 좌우측 레프트 스피커, 라이트 스피커를 놓고 또 뒤쪽에 리어 라이트, 리어 레프트를 놔요. 그러니까 5개의 스피커를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2D를 구현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65인치, 75인치 막 커지니까 위에서 들리는 소리,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 내가 쳐다볼 때마다 그 보는 위치에 그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려줘야 돼요. 보는 사람이 저 위를 보고 있으면은, 화면의 위를 보면은 위쪽에서 나는 화면에 있는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3D 오디오를 구현하는 이런 것이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왜 비디오의 3D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안 하느냐? 이제 여기 3D 오디오 끝나고 나면 3D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입체 음량을 또 찍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흥미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은 편리하게 쓰기만 하면 되고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능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춰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연봉을 많이 받든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특허료를 많이 받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동물들이 인지하는 이런 특이한 센시티비티를 결국 구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3D를 받아들인다는 걸 지난번에 숙제로 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인지하는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멀티미디어 오디오로 이렇게 재현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 한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년 전에 해외를 나갔더니만은 소니사에서 만든 그런 워크맨 있잖아요. 워크맨이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워크맨이 잘 팔린다. 워크맨을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때는 반도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CD 플레이어 있죠. CD 플레이어를 옆에 벨트에다 차고 그걸로 조깅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조깅을 하니까 퉁퉁퉁퉁 울리잖아요. 그럼 막 CD 플레이어는 바늘이 막 튈 거 아니에요. 그죠? 레이저로 이렇게 쏴가지고 트랙을 쫓아가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못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트래킹하는 기술, 그 아주 0.1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는 폭을 흔들려도 그 길을 트래킹해가는 이런 기술을 소니사가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워크맨에다가 개발을 해서 막 한 거예요. 원래 CD 플레이어면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이 기술이 나오니까 1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가가지고 그때 워크맨 있잖아요. CD 플레이어를 갖고 배터리 4개를 넣어가지고 하는 헤드폰 끼고 이렇게 플레이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100불, 즉 10만 원을 주고 사온 적이 있어요. 그 기술에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었어요. 더군다나 10만 원짜리가.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한 5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MP3 플레이어가 나오게 됐어요. 미디어 플레이어는 이거는 메모리를 통한 그런 플레이어예요. 요즘은 USB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32GB도 한 5,000원, 6,000원만 주면 사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악을 넣는다 그러면은 한 10,000곡 정도를 넣을 수 있다 그래요. 이런 정도까지 막 저장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한 곡만 들어가도 그건 대단한 거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1메가
바이트, 즉 8곡을 넣어 1메가bps짜리고 오디오가 있다 그러면 8곡을 넣어가지고 1메가바이트까지 플레이를 하느냐. 이거를 가능하게 했는 게 MP3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메모리 플레이어예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메모리 미디어 플레이어인데 메모리 플레이어에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MPEG 오디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90년 중반에 이제 MPEG이 막 상용화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MPEG 오디오를 거기다가 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보편화되더라도 상용화가 되는 거는 한 5년, 10년 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2000년부터 2005년도 요 무렵에 MP3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해외 논문 발표를 한 1년에 5번 정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저 MP3 플레이어를 버전업 된 거를 계속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1년에 2년에 한 개씩 정도 되는 버전업으로 해서 되게 그것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티 채널로 레코딩 할 때는 그 MP3 레코딩을 가지고 내가 멀티 채널로 막 해요. 멀티 채널이 뭐냐면 대부분 레코딩은 스테레오 레코딩은 되는데 이게 채널을 16개의 채널로 녹음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비싼 채널을 멀티 채널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MP3 레코더를 8개만 딱 놓으면 16채널이 딱 되잖아요. 스테레오 2개씩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레코딩을 딱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레코딩을 할 때 여기 용어가 있어요. 32개의 서브밴드를 쓴다. 이 레코딩을 하는 방법이에요. MP3 플레이어가 한 20불, 30불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거기에 그때만 하더라도 1GB 정도 들어가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1GB 메모리 정도를 넣어가지고 2005년도쯤이니까 2005년도, 2010년도 그러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하는데도 가격이 2,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2채널을 2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레코딩하는 이런 레코더 녹음기를 구하려고 그러면 2005년도에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줬어야 돼요. 근데 MPEG 오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MP3 오디오로 레코딩하는 게 만들어지고부터는 한 2, 3만 원만 주면은 스테레오로 아주 녹음을 기가 막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한 8개, 16개 사가지고 32채널, 8채널을 동시에 레코딩하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안 쓰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해요. 어떻게 장비도 없이 어떻게 저런 연구를 하느냐 막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귓구멍은 2개지만 마이크는 2개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방향에서 잡아야 돼요. X, Y, Z 방향으로 오디오를 잡아놓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그래가지고 헤드폰을 통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귀에서 받는 걸 어떻게 센스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X, Y, Z 2채널, 3채널, 4채널로 막 X, Y, Z마다 하면은 한 8채널 정도가 필요하면 A채널 만약에 마이크로폰 오디오 에퀴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레코드를 만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살라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또 손재주가 좋잖아요. 이게 손재주 좋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원체 많으니까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많이 했어요. 뭐 소리 소화기도 그렇게 만들고 왜냐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스피커들 있잖아요. 다 오래되면 버리고 그랬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소리 소화기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뒤에다가 이렇게 스피커를 두고 인터뷰를 가능하는데 그 스피커를 보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렇게 소리공학자고 그런 사람들이 왜 뒤에다가 저렴한 스피커통만 몇 개를 놓고 저렇게 인터뷰를 하느냐. 적어도 뭐 유명한 JB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스피커 같은 걸 놓고 해야만이 그래도 품격이 있지 않느냐. 그거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다 명품 스피커를 두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내가 명품 스피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나요? 그 명품 스피커는 명품 스피커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존의 스피커를 개조해가지고 명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명품 스피커에 버금나는 거를 일반 스피커를 사가지고 그래서
명품 스피커에 버금나는 걸 만드는 그 기술을 우리가 멀티미디어 활용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필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스피커를 뒤에다가 우퍼 같은 걸 넣고 뭐 실험 같은 걸 설명을 해주면은 뒤에 JBL이니 하면서 그래도 명품 비싼 스피커를 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디오 같으면 뭐 산수유 만원치 같은 걸 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왜 남이 만들어준 거를 그거를 잘 오디오 매니아도 아니면서 그거를 듣고 있어요. 내가 오디오 매니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오디오를 매니아들한테 만들어주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결국은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혹시 뭐 저렴한 뭐 스피커나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 하나 내가 소개해 줄 게 있는데 전번에 이제 마이크 대신에 이것도 마이크 여기 붙어 있어서 마이크도 쓰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소리가 나오는 선풍기예요. 소리가. 이걸 왜 하는지 알아요?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그러는지 내가 20, 30대에도 그랬는데 뭐 열람실에서 조금만 하다가 보면 막 졸려요. 그러면 그 졸음을 또 치려고 나와가지고 왜 밴딩 머신에서 커피만 100원짜리, 그때는 100원이었는데 1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그랬는데 웬만해서는 졸음이 해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열람실에서 한 30분 정도 졸고 나는 시간. 졸음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막 그렇게 공부도 잘 되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때 여기 숭실대 도서관 열람실을 아침 9시에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있다가 그때 11시까지만 문 열었어요. 그리고 열람실을 지켰어요. 내가 졸업하고 나중에 교수로 와서 그 열람실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청소 관리해주는 이런 그 아줌마가 아직도 계셔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열람실에 있었을 때 졸리는 걸 어떻게 퇴치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거를 하나 딱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이 바람도 나오지만 시원하지만 여기에 소리가 졸음을 퇴치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졸음 퇴치기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졸음 퇴치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시중에 손선풍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팔아요. 근데 여기에 졸음 퇴치기까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11만원에 팔아요. 여러분들한테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 줘요. 그럼 내가 한 30% 정도 가격으로 우리 연구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가지고 싶은 사람한테 한번 써보게 하려고. 아무튼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이 선풍기를 갖고 있으면은 선풍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풍기가 왜 저 싸구려를 갖고 있지? 이 손선풍기 좀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한 10만원, 15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걸 왜 안 쓰고 저 1, 2만원짜리를 사갖고 저렇게 하고 있지? 저는 이걸 가지고 선풍기로 쓰는 것 뿐만 아니고 졸음 퇴치기도 쓰고요. 또 이제 여기다가 또 다른 소리 모드를 다르게 바꾸면 눈도 좋게 할 수 있어요. 내 눈까지 좋아지는 건 눈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용생체공학자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눈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도 발명 특허를 내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이 선풍기에서 스피커가 붙어 있어요. 이 안에 소리를 가지고 눈을 좋게 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